안녕하세요. 부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은 부엘입니다. 오늘은 모집 공고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해당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점수하고 좀 현재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 1순위까지 지금 진행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말은 많았는데 지금 서울에서부터 보시면 서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비싸고 뭐 구조도 안 좋고 뭐 나홀로네 어쩌네 이렇게 말을 한다곤 치더라도 여러분이 보실 때 경쟁률 말도 못하는 경쟁률이죠. 396.9대 1 거의 뭐 400대 1이나 다름없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울에는 지금 새거를 원하는 신축을 원하는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수도권에 있는 인천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송도죠. 원하는 부분은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지금 금액적인 부담이 아주 커서 다들 머문머문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달리는 말처럼 저 멀리 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자, 겨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9억 이하로 지금 8사는 내려놨죠. 8억 9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됐어요. 대신 이제 뭐 조금 빠지는 타입이나 아니면 기타 좀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아니면 많이 현저히 적은 그런 데 같은 경우야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적당한 수준 예비 당첨자까지만 이제 안 내려가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접수가 됐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오산에 있는 한양수자인 보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뭐 지주택이라서 뭐 좀 떨어지고 그렇긴 해도 워낙에 지금 세대수가 적어요.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뽑히는 세대수가 거의 대부분 59A를 제외하고는 다 거의 한 자릿수가 다름없다 보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무난하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의 경쟁률은 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평택이에요. 평택이 이번에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화양, 하나는 저쪽이죠. 자, 평택 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예상한 대로 뭐 대거 미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타 지역 이제 1순위 기타 지역 이제 받겠지만 1순위에서도 미달이 될 확률은 지금 거의 뭐 100%라고 지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완전히 인프라가 갖춰지고 뭐가 더 새로운 게 많이 생기지 않는 이상 화양지구 쪽에서는 빛을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 그 일명 평택을 기준으로 하면 서평택과 동평택을 주로 얘기를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서평택은 이제 평택 한쪽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평택역 쪽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라는 이름으로 지제역을 이제 갖다가 썼지만 도저히 지제역하고 관계없는 저 멀리 떨어진 푸르지오 엘리아츠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경쟁이 되죠. 저렇게 확연한 미달까지는 이제 보이질 않으니 확실히 그쪽에 비하면은 이쪽이 훨씬 더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잘 짜여져 있고 서울이나 이제 경부고속도로 라인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더 훨씬 더 수월하니 이렇게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북에 있는 포항이에요. 다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금액이 많네, 뭐 어쩌네, 뭐 이러면서 이게 뭐 분양이 되네, 안 되네, 뭐 말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결국에는 뭐 바다뷰도 바다뷰고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본인들이 원하는 뭐 금액이 비싸네 싸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시장 가격 자체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렴해 갈 겁니다. 계속 떨어질 수도 없을 것이고 하염없이 오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에 맞게 금액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이냐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따져야지 무조건 이게 무조건 비싸다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자이 경쟁률만 봐도 포항 자이 경쟁률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엔 지금 뭐 입주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포항에 그 전에 이제 지진이 나고 나서 한때 제 아는 지인도 지진이 나고 나서 너무 무서우니까 한 1억인가 손해보고 이렇게 팔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이제는 뭐 다시 다 올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 사람은 살고 금액은 알아서 맞춰서 가니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무조건 오른다 절대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떨어진다 절대 그럴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대전에서 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84 테라스 같은 경우엔 뭐 어마어마하죠. 대전도 이제 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84 A 타입 같은 경우에도 35대 1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데다 보니까 뭐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청약을 이제 많이 집어 넣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마 번동 11구의 호반 서밋이에요. 마찬가지로 84 같은 경우도 뭐 여기도 그렇고 74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무난한 평형, 그 다음에 적당한 이런 면적 이 정도는 무난하게 가고 말 그대로 이렇게 극소형만 이렇게 당해에서 마감이 안 되는, 그리고 대전도 충분히 수요가 넘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이 금액이 많이 비싸다고 분양가가 비싸네 어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자재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금액 뭐 목재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뭐 계속 올랐죠. 근데 올해도 지금 또 오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공사 업체들 쪽에서 지금 감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이렇게 견적을 보고 나면 대략 한 60일 정도 뭐 30일에서 60일 정도 그 금액이 이제 인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적서를 쓰고 얘기를 했다고 치면 지금은 그걸 쓰고 그때 얘기한 게 한 보름인가? 그 이유가 되면은 새로 견적을 봐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그 일주일 보름 사이에도 지금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감당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사업체가 뭐 갑질이네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손해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자재 다 사고 뭐 인건비 들여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나는데 남는 게 없으면 공사 안 하는 이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려 그럴 바에는 나는 그 금액이 못 한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이제 소비자분들은 그런 거를 모르세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얼마 전에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는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니까 금액을 좀 조율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손해를 이득을 덜 보더라도 어느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금액이 너무 올라 버리는 거예요. 원자재 금액들이. 그래서 자재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으로는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견적을 뭐 다시 보자. 그래서 요만조만 하니까 몇백이 지금 더 필요하다. 이거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소비자분은 뭐 중고차나 뭐 다른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가견적 좀 싸게 견적을 내고 이렇게 공사를 받고 나서 약간 눈탱이 맞는 그런 식으로 이분은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나는 그렇게 돈을 줄 수 없으니 이 금액대로 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공사업체분은 도저히 이제 원가 자체도 안 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손해볼 수가 없으니 당신이 그러면 시장 알아보시고 다른 분하고 하셔라. 나는 절대 그 금액이 못하겠다. 그러고 결국에는 파토가 나셨어요. 좀 사이도 당연히 틀어지시고.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을 막 이제 다시 알아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 거의 뭐 턱이 빠질 정도로 이제 헛소리를 내는 거죠. 예전에야 뭐 평당 100만 원 해가지고 뭐 한 1억? 뭐 진짜 고급화 있으면 1억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궁궐처럼 30평대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뭐 그렇게 지금 할 수도 없어요. 진짜 평당 100만 원 해가지고 30평 3천만 원을 들이면 기본적인 것도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정도 견적밖에 솔직히 안 됩니다. 요새 금액이 너무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나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분이 정말 싸게 자기한테 해주려고 이렇게 신경을 써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미 틀어져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더 부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굽히고 부탁하려고 얘기를 했지만서도 그냥 그쪽에서 하시라고, 자기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해도 뭐 자기 말 들어주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공사권을 그냥 떼버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렇게 보시면은 네, 지금 앞으로 이 분양가 자체가 지금 거의 지방 기준도 마찬가지고 한 기본 4억? 예, 땅값을 배제하더라도 건축비만으로도 진짜 한 3, 4억은 뭐 거의 찍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공사비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인건비 올랐고 자재비가 지금 뭐 거의 말도 못하게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자면 네, 얼마 전에 아시는 이제 현장 소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종부세하고 이런 세금 부담 그리고 이제 분양에 대한 이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예, 빌라 짓던 그런 사장님이신데 안 짓는데요. 무서워서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빌라도 지금 안 짓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한 뭐 괜찮은 땅 사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은 충분히 작업하셨을 그런 소장님인데 안 하신대요 사장님이. 왜 안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해봐야 이래저래 해도 남는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한 그 몇 개월 사이에 금액이 다 올라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분양가가 이제 올라버리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수도권 저 밑바닥 기준으로 평택하고 예, 이쪽 기준으로 지금 분양가 신축 분양가 한 3억에서 한 4억 사이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해야 어느 정도 뭐 남기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많이 이제 못마땅해 하시죠. 근데 현실적으로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할지 몰라도 시장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건설을 안 해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지금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둔촌주공이 또 얘기가 나와요. 매년 지금 한 몇 년째입니까? 한 8년? 한 8년 정도 8년도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올해 그 관심단지, 추천단지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둔촌주공. 근데 이 모양으로 가다가는 네, 다 지어지고 나서 후분양으로 네, 할 것 같아요. 선분양 지금 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회로 행복회로만 돌리지 마시고 네, 제가 청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뭐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네, 그렇게 계속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보고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얼른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네, 계속 이렇게 보고 가시다가는 되려 더 힘든 그런 결과만 여러분이 가지고 가실 수도 있으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포항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죠. 포항 같은 경우 그렇게 말 많고 이게 뭐 분양이 되네 안 되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실은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포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경쟁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결국 어떻게 되냐? 이만큼이 지금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포항에는. 근데 네, 이거를 해소해줄 공급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 결국에는 당해 지역 포항에 있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여기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고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매매가를 자극시키고 네, 그러면서 계속 톱니바퀴 돌듯이 자전거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폭락이 과연 네, 그렇게 쉽게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청약을 하시려면 내 점수, 나의 상황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여러분이 특공을 넣든 특별공급 어디 뭐 신혼부부를 넣든 생애 최초를 넣든 여러분이 넣었다고 해서 네, 그 아파트가 여러분을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내가 될 수 있는 점수, 그런 상황, 경쟁률 이런 걸 다 따져보시고 여러분이 넣으셔야지 그냥 넣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 한 100번을 넣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좋다 뭐 어쩐다 이게 정말 여기는 좋아 막 이러면서 행복회로 돌리시다가 넣어보면은 결국에 당첨이 안 돼요. 괜히 선당 후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부엘이었습니다.